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원주시 한 초등학교 앞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세덴 교회가 해외 참전 용사들을 가상현실로 초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6.25 전쟁 발발 71년을 맞아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복음 전파와 섬김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개신교계가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강원도 원주시 일대에 새 건물을 짓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장소는 초등학교와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주거단지인데요. 인근 주민들은 이단의 포교 활동으로 교육과 주거 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한 이단 사이비 단체가 학교 앞에 터를 잡는다는 소식을 듣고 학부모를 비롯해 아파트 주민들이 머리띠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교육기관 주변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종교단체 건축물 허가를 결사 반대한다! 학교 앞에 건축을 신청한 곳은 한국 주요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들이 지난 3일 원주시청에 건물 신축 허가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직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청 측에 불허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이단 단체의 무분별한 포교 활동이 교육이나 주거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어떤 세뇌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접목된다 그러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그걸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미지가 나빠져요. 지금 여기 살리는 만들면서 공원도 만들고 그런 것들은 개척을 해놨는데 저게 똑같이 죽는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고요. 비대위 측은 하나님의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교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이혼과 가출을 조장하는 사이비 종교로 알고 있다며 반사회적 시설이 주거단지 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원주시청 측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허가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보완 의견이 있어서 지금 보완 진행 중이에요. 지금 민원이 워낙 지금 거세게 지금 있어서 저희도 아직까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교회 측은 신축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앞서 하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선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건축 허가가 취소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며 허가 취소를 위해 5천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세덴 교회가 6.25를 앞두고 참전용사를 위한 보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이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현장에 천보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발 노병의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앳된 얼굴로 되돌아간 참전용사에게 감사 메달이 수여됩니다.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 기술로 복원된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의 모습입니다. 세덴 교회가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는 참전용사를 위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세덴 교회는 2007년부터 매년 6.25 전쟁 참전용사를 초청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자체 예산으로 8개국 5천여 명의 참전용사를 초청해왔습니다. 올해는 미국, 필리핀 등 4개국의 참전용사 1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고 용인 지역 참전용사 50명이 초대돼 자리를 빛냈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바쳐 흘리신 그 뜨거운 피와 눈물, 그 사랑의 심장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참전용사들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용사들이 남겨준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대한민국이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국회 조창기도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이 대독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아시아의 한 나라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도 한 마음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존중한다며 용사들이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가치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 주인공인 참전 용사들은 15년째 잊지 않고 매년 행사를 열어준 교회 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군다나 기쁘고 우리 참전 유공자들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한두 번 다지고 15번이나 해주니까 참 너무 고맙죠.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을 끝으로 내년에 반드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6.25 전쟁 발발 71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회에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참석자 500여 명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이 6.25 전쟁 71주년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합성회는 한교연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과 군포시 기독교연합회 등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연합기관과 단체 임원, 성도 등 총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6.25 전쟁의 희생자와 참전국 장병들을 추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예배 회복,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71주년을 즈음하여 그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하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자유와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살롬이 속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날 격려사를 전한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 김효셉 목사는 이번 성회가 연합으로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이 나라가 더 이상의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믿음의 조국으로 일으키는 데 연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합단체들은 6.25 전쟁의 역사가 점점 잊혀져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인식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합성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참석자들이 기본 방역수칙을 지킨 가운데 진행됐으며 인터넷 영상으로도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로 한식 뷔페를 운영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생명샘교회 이야기인데요. 식당 운영을 통해 자연스레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이웃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복음 전파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 농장. 이른 아침부터 농사를 짓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시골의 한 풍경 같지만 생명샘교회가 직접 농장을 운영하며 사역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순배 담임 목사는 지난 2017년 교회를 지금의 이곳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면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사역을 고민하던 중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민들이 몰려오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농사를 지어서 그 식당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돼서 뭐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그 농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조 목사는 직접 수확한 식재료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교회 1층에 한식 뷔페 후레쉬 초이스를 열었습니다. 운영 수익금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 끼에 단돈 6,000원, 다양한 무농약 채소들과 9가지 반찬을 무한정 제공합니다. 음식 맛이 좋은 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지역 주민들에겐 이미 가성비 맛집으로 통합니다. 식당이 교회 내에 자리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이는 곧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첫 해에 한 75명인가? 한 6개월 만에 75명 전도되고 두 번째 해에 뭐 한 200명 정도 전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의 전도된 분들의 90%는 식당을 통해서 이 농사해가지고 전도가 된 겁니다.
코로나19로 식당을 찾는 이들이 줄자 최근 조 목사 부부는 직접 도시락 배달에 나서 이웃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직접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겁니다. 제가 꼭 직접 갑니다. 또 결제도 그러면은 가서 저희 쌈채소라든지 직접 만든 식혜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서 친숙을 쌓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후레쉬 초이스는 2년 전 경기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조 목사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업 이윤의 일부는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식을 먹고 전도사님한테 소개를 해서 교회를 그래 오게 되었습니다. 기분도 좋고 오면 마음이 아주 뿌듯한 게 좋습니다. 조순배 목사는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꿈마을 농장을 통해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농업교육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국 학생신앙운동 SFC 중고대청 부흥전략 세미나가 22일 부산 포도원교회 드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부산 세계로교회 진상욱 목사, 구미남교회 정홍진 목사, 창원 가음정교회 정대희 목사 등 강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전도 방식을 연구해 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정대희 목사는 20대가 돼도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악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전통음악으로 연주하는 국악찬양을 알리고 국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는 한국 전통악기나 소리를 포함한 교회음악 전 분야에서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신청은 8월부터 시작되며 고등학교 재학생이나 동등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채용 지원이나 외국 인력 우선 배정 등의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입 초기에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유도책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4,400개 회사의 전문가 방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백신 접종과 수출 중심 경기 회복세에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6개월째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3으로 지난달에 비해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전망이 비관론보다 우세함을 뜻하며 지난 1월 상승세를 시작해 3월엔 100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가계 수입 전망지수는 2포인트 오른 100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1월 100일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북녘 가족에게 영상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영상 편지를 제작합니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고령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생전 모습을 담아 기록하고 향후 북측과 합의되면 북녘 가족에게 영상으로라도 소식을 전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는 이산가족 신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18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행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일에는 G마켓과 옥션, 쿠팡 등 6개 온라인 유통사와 7개 TV 홈쇼핑 백화점 등이 참여합니다. 대형마트도 시즌 상품과 인기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에 판매하며 농수축산물 할인 대전도 진행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총기 범죄에 초점을 맞춘 종합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름에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총기 판매 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총기 판매상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죽음의 상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거리에서 죽음과 대혼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비트코인 관련 팟캐스트에서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은 인류의 도약이라며
엘살바도르뿐 아니라 인류에게 성공이 될 것을 상당히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지난 9일 미국 달러 외에 비트코인도 법정 통화로 채택하며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3년간 아버지의 통제를 했다며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스피어스는 20분가량 화상으로 자신은 친부의 속박된 삶을 살았다며 친부의 법정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청했습니다. 스피어스는 후견인 제도는 학대라고 규정하며 자신은 누군가의 노예로 있는 게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후견인 지위 종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신청이 들어와야 한다며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개발자이자 미국 컴퓨터 백신 회사 메가피의 창업자인 존 메가피가 75살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송환을 앞두고 있던 메가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구치소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메가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존 메가피는 미국에서 막대한 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유입 인구가 많은 곳에 건물을 지어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문제는 대법원에서도 이혼과 가출을 조장하는 교리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릴 만큼 인근 지역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법리만 따지다 보면 자칫 이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